네,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OT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과 러셀에서 메가에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속 국어 공부를 해왔을 거잖아요. 혹은 이제 쉬다가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서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국어에서 왜 이제 좋은 성적이 안 나올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수능 국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아는가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굉장히 평가 목표가 명확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시험도 나와요. 이거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내가 필요한 역량을 타겟팅해가지고 많이 기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제 기출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학생들한테 기출 분석을 해봤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근데 제가 좀 살펴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문을 읽고 나서 풀고 채점을 하고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채점에서 틀린 것들에 대한 오답을 해설지를 받아서 적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정도를 기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기출 분석이 아닙니다.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하고 또 문제풀이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해 놓은 다음에 그걸 능숙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일련의 행동 양식들과 그 다음에 생각의 틀을 정리해 놓는 것이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지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그에 따라서 선지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많이 반응하는 선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매력적인 오답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래 이걸 알아야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비슷한 함정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것이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 문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독서 문제 풀면 어때요? 풀고 나서 틀려서 해설지를 보면은 두 번째 문단 혹은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근거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 써져 있다. 얘를 바탕으로 보면 3번이 틀렸다. 약간 이런 식의 논지 구성으로 해설지가 되어 있죠.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 두 번째 문단을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봤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거를 왜 중요하게 못 봤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왜 그 부분을 찾지 못했었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부분을 제대로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왜 선지 판단이 제대로 안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읽기 전략이랑 문제풀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이제 자기만의. 그래서 그냥 읽고 그냥 푼다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문들마다 독서, 문학 이런 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독서 지문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혹은 이제 경제 지문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법 지문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선지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평가원에서 묻는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효율적인 문제풀이 전략이 정립이 되어 있냐. 지문을 물론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은 잘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문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지문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수준을 상회하는 문해력을 요구하는 지문이 나와서 한 번에 다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오답을 골라내야 돼요. 그죠?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행동 양식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시간 소모를 줄이고 지문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공부의 절대량은 얼마나 되는가. 아무리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의 절대량이 너무 적으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겠죠. 국어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내가 성적에 따라서 이제 국어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공부를 했을 때 혹은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 거의 다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능 국어의 평가 목표는 뭐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죠. 이때 교과서 개념을 많이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과서 개념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핵심 개념들. 근데 뭐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개념들, 그리고 역대 수능에서 출제됐었던 개념들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인인 건데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기를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교과서 기본 개념은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금방 끝나요. 국어에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정리를 하면 한 달 안으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까지의 공부는 대부분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늘리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읽는다고 늘까요? 어느 정도 느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이 읽으면서 추론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해보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글을 읽고 문제만 풀고 끝나지 이런 사실적인 사고와 추론적인 사고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어는 사실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지문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왜 나왔고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선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리를 하면서 다양한 지문들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했을 때 국어 실력은 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 기본 개념 학습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용어 같은 것들, 그리고 단어 중요합니다. 그죠? 영어 단어가 중요하듯이 국어 단어도 중요해요. 모르는 게 나오면 적어도 지금 기출까지 나온 모든 단어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읽기 전략. 여기서 이제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법지문은 어떻게 읽겠다. 경제지문은 어떻게 읽겠다. 문학에서 시는 어떻게 읽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 전략 정립. 그러니까 선지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지문의 근거를 찾을지, 어떤 식으로 판단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지. 그죠? 그리고 보기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등등의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는 지금 수능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묻는 것들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많이 읽는 거겠죠. 이걸 바탕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질의 글로 체화 연습. 이게 이제 1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국어는. 네. 그래서 결국에 수능 국어는 무엇을 문제로 출제하는지를 이해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출제 요소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출제 요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독서 같은 경우에 혹은 문학 같은 경우에 매번 나오는 선지들이 묻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서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값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같이 물어보고요. 혹은 두 이상의 학자가 나왔을 때 이 두 학자의 공통적인 의견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골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읽으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내용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죠?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능력이 뒷받쳐줘야 됩니다. 자,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인데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제재별로 읽기 전략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전략, 보기 문제와 보기가 아닌 그냥 기본 문제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마다 풀이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전략을 정립해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국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이제 80분이라는 시간인데 4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제대로 맞춰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 보통 한 2등급 정도는 돼야 시간 내에 제대로 풉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외에는 시간에 좀 쫓기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아예 부족해서 못 풀거나 이래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독을 하면서 자동화될 수 있게 저희가 전략을 정립을 했으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튀어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자세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복싱을 예로 들면은 잽을 날릴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신경을 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다 보면은 연습이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무의식에 서 나올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내가 효율적인 독해 전략을 가져가고 문제풀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2월에는 주로 개념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교과서 개념, 문법 개념이나 아니면 문학 개념 같은 것들을 이때 다루고요. 그래서 이때 최대한 컴팩트하고 수능에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고요. 그다음 3, 4월부터 이제 메인 커리가 시작이 되는데 다이너마이트 기출분석 수업입니다. 기출분석.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었던 읽기 전략이랑 문제풀이 전략 같은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다이너마이트 기출 분석이라고 있는데 얘는 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기출 분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평가원에서 기출되었던 지문들 중에 괜찮은 지문들을 엄선을 해서 최신 트렌드를 좀 확인해 보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에다가 좀 얻는 심화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도도 살짝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닝 이펙트 기출 분석인데요. 이때는 평가원 기출 분석을 다 끝내고 이제 교육청과 그 다음에 평가원이 출제한 다른 시험 기관의 국어 문제들 좀 경향이 비슷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능과 제일 잘 맞는 지문들을 좀 엄선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어려운 지문들을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실력 수업이 되겠고요. 3월부터 쌓은 실력을 7, 8월 이때 거의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월, 10월은 수능이 임박했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전에서 계속 활용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다시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된 것들이 있고 안 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저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정립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엄매 수업입니다. 엄매 수업.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 수업이고요. 문법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10분. 선택 과목 11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맞히는 거예요. 다 안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언어와 매체는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문법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외우려고만 해요. 근데 외우기만 해서는 엄매에 출제되는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법이라는 거는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모여서 단어가 되고요.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쌓아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들이 각각의 단원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외워줘야지 처음부터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하면은 문법에서는 되게 외울 게 많고요. 되게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교과서 개념들 다 정리를 하고요. 필수 개념만 수능에서 꼭 필요한 것들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예시지문과 적용문항, 기출문제들이겠죠. 이걸 바탕으로 문제풀이까지 들어갈 겁니다. 즉 이 수업은 그냥 1, 2월 이 기간 동안에 다 끝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부터 문제풀이,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이제 선택 과목을 완성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과 더불어 개념을 되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외울 거 최소화시켜서 수업을 해드리고 또 문제풀이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개념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좋겠죠, 그죠? 기출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된 부교재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인 수업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기출분석. 자, 이 수업은 사고방식과 행동 강령들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와 같은 일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출 분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 분석을 다 했고, 물론 최신 거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 출제 요소들을 선별했어요. 이제 선지에서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얘네들을 잡아내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문제풀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수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읽어라 라는 제가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수업 때 이거를 배웠으면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직접 해봐야겠죠. 다독을 위한 충분한 양의 연습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제 기출문제,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이 출제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뭐 경찰대, 사관학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직접 편집한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국어는 진짜 중요한 게 스스로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수업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봤는데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때 1대1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별로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좀 잘 됐던 부분과 잘 되지 않았던 부분, 과제 점검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줄 거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조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소한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읽기 습관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뉴다이너마이트 기출 분석은 기출 분석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최신 기출의 트렌드를 위주로 해서 계속 요즘에 수능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묻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당대의 경향을 좀 최근 몇 개년의 경향을 좀 많이 따를 거예요. 최신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 트렌드, 지문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 뭔지를 확인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이너마이트 이 두 수업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국어 실력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웬만한 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버닝 이펙트. 자, 이 수업은 이제 7, 8월에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이제 평가원 교육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좀 어려운 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청이나 리트, 피트, 미트
혹은 이제 또 다른 문제들 중에서 수능과 잘 맞는 고난도 지문을 엄선해가지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또 독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어려운 지문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운지,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충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교재로 이감 시리즈 그 외에 뭐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갈 거고요. 제가 직접 편집한 변형 문제들 같은 것도 같이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은 충분히 될 수 있게. 그다음 그 중간에 메인 컨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EBS 수업도 있습니다. 요즘 국어가 EBS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50%가 반영이 되는데 실질 반영 비율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EBS도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중요도가 높은 지문들을 분석하고 핵심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이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봅니다. 이 EBS 연계 같은 경우는 작품을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나 정확성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로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이너마이트 수업이 좀 다이너마이트 수업이 좀 사고방식, 기출 분석, 훈련 위주였다면 이 EBS 수업은 배경지식 학습 위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학습이에요. 지식학습이 좀 주가 되는 파트일 거고, 물론 그게 주긴 하지만 사고훈련, 기출분석 훈련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EBS에 실린 과거 기출문제들, 연계가 되는 과거 기출문제 혹은 변형 문제들을 바탕으로 역시나 사고하는 연습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자, 이거는 이제 다양한 시중의 모의고사들 중에 제가 괜찮은 것들을 음선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때 실전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수업입니다. 즉, 점검과 조정 쪽에 좀 힘이 많이 실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할 거고, 이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관리 시스템은 어떠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관리 시스템. 일단 이 수업, 제 각각의 수업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좀 정리해 놓은 수업 안내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직접 보통 피드백을 합니다. 제 수업을 가장 잘 아는 건 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기 위해서 제가 다 직접 피드백을 합니다. 조교를 피드백에 쓰질 않아요. 네. 그 다음 상담과 학부모 문자, 학부모님 문자 매번 보내드릴 거고요. 이때는 시험 점수나 과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걸로 문자가 나갈 거고, 또 상담. 네, 상담은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 다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보통 6월이나 9월 이런 굵직굵직한 평가원 모의고사 있었을 때 전체를 보통 상담을 하고요. 그 외에는 상시로 합니다. 상시로 나 이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 저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상시 상담이 들어가게 될 거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좀 약한 파트가 다를 거예요. 이제 현대시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현대시에서 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뭐 등등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 최대한 제가 조교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개인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24시간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이제 있는 방이고요. 여기에 이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국어 관련해가지고 혹은 최근 변화하는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부하는데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때 한 글자로 더 읽고 한 문제로 더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막 지금 올해 뭐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 학생들이 막 찾아보고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바로바로 해석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업을 결석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강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 미리 말을 해주고 보강 신청을 하기만 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